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 소프트 파워 랭킹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랑받으면서 한류 팬 1억 명 시대를 열게 되었고, 덕분에 K-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연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덕분에 해외에서는 한류를 사랑하고 향유하는 한류 팬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류 팬들은 단순히 음반을 사는 팬덤을 넘어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위력도 나타내는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미국 NBC 방송에서는 한류 팬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수동적으로 K-팝을 소비하던 것에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진화했다고 전했죠. 심지어는 최근 한류가 K-팝, K-드라마 중심에서 웹툰, 패션, 화장품, 먹방, 관광 등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컬처는 지금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덕분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한테서 잊혀져 가던 한국의 문화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잊혀져 가던 어떤 문화 콘텐츠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며 경제 재개 4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고 실내 영업 허용을 추진했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철회했고, 여전히 식당 실내 영업 허용은 감염 확산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뉴욕의 식당과 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은 빠른 시일 내에 실내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뉴욕시에서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업소 중 83%가 아예 매출을 내지 못해 지난 7월에는 건물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식당들이 실내 영업을 못하게 되자 뉴욕시는 고육지책으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 활성화를 권장하게 되었는데요. 미식의 도시로 손꼽혔던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그동안 야외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근근히 버텨왔지만 벌써 1,300여 곳이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고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레스토랑 시대의 종말이라고 거론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렇게 뉴욕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주말이면 불야성을 이룰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뉴욕 맨하튼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인데요. 사실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도 뉴욕시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인들은 뉴욕의 그 누구보다 앞장서 도로변으로 테이블을 옮겨 야외 맛집을 차린 거죠.
그러자 200m 코리아타운 거리 전체에 한국의 거대한 포장마차촌이 옮겨온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한 겁니다. 야외 포장마차가 활성화되자 뉴욕시에서는 거리에 코리아타운 오픈 스트리트라는 간판까지 걸어주며 영업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뉴욕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11시, 주말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코리아타운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주면서 한인 식당들이 차로를 막고 자유롭게 보도와 차로 전체에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 경찰까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조치들을 통해 뉴욕 거리는 숯불갈비와 냉면,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거대 포장마차촌으로 변신했고,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은 뉴욕 헤럴드 스퀘어역을 빠져나오면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귀에 익은 한국 가요들이 메들리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맨해튼 내 다른 거리는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지만 코리아타운은 오후 8시가 지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하죠. 코리아타운의 고깃집인 삼원가든 뉴욕지사 관계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포장과 배달 음식만 취급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보육지책으로 야외 영업을 개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도 코리아타운이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뒤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핫한 뉴욕 명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득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뉴욕 내에는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거리가 62곳이나 있지만 유독 코리아타운처럼 수십 개 식당이 촘촘히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은 왜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룰 만큼 핫한 뉴욕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말 저녁 시간대 코리아타운을 찾는 손님의 60에서 70%는 아시아계였으나 지금은 뉴욕에 있는 아시아계 손님뿐만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를 찾는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식당들은 거리 중간마다 DJ를 고용해 수시로 음악을 바꿔주며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는데요. 저녁 8시가 지나면 야외 식당들 메뉴가 술과 안주로 바뀌면서 천막 위에 조명과 음향 장치를 설치해 젊은이들이 한국형 포장마차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들도 한국의 여름밤 치맥 문화나 퇴근길 소주 문화 등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그대로 갖다 놓았을 뿐인데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처럼 야외 좌석을 만드는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현재까지도 적어도 $5,00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야외에 좌석을 마련한 레스토랑은 무려 1만 곳에 달하지만 여전히 야외 좌석 이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야외에 만들어진 좌석의 수가 기존 실내 좌석보다 확연히 적은 데다가 K타운의 야외 포장마차촌은 보도와 차로 전체를 무대로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야외 영업을 하지만 다른 레스토랑들은 그냥 거리에서 어색한 분위기로 야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뉴욕에서의 인기에 힘을 얻은 포장마차촌은 LA의 코리아타운에서도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과 공터를 많이 갖추고 있는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저녁이면 부탄가스 버너 위에서 고기를 굽고 불판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그 모습이 영락없는 서울의 거리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죠. 음식 전문 매체 이터는 최근 보도를 통해 코로나로 야외 영업을 하는 한인 식당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가 LA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포장마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건 60년 전으로 한국 전쟁 후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부터라고 한국의 포장마차를 설명합니다. 주 메뉴는 떡볶이, 순대, 어묵, 잔치국수 등 비교적 저렴하고 부담 없는 간단한 술안주들이었고 늦은 밤 직장인들은 이곳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고단했던 하루의 회포를 풀었다고 한국 특유의 포장마차 감성도 소개하죠. 하지만 포장마차는 최근 한국에서 위생과 거리의 환경미화 등 여러 문제로
점차 수가 줄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신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야외 식당이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실제로 LA 한인식당과 주점들은 식당 뒤쪽 공터나 주차장을 포장마차촌으로 재구성했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확보하면서도 넓은 식사 공간을 마련해 포장마차 감성을 그대로 재현해냈죠. 심지어는 미용실부터 네일아트까지 포장마차 형태로 영업을 진행하는 모습들도 연출하고 있어 현지에서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의 포장마차를 그리워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포장마차촌을 LA에서 구현하자는 의견을 시에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불가능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시정부는 식당 주변의 도로 일부나 보행도로 등에 테이블을 놓는 것은 물론 이미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곳은 술까지 팔 수 있도록 식음료의 길거리 판매 규제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LA 한인들은 현지인들에게 색다른 한국의 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사라져가던 포장마차 문화마저도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류 콘텐츠를 빅데이터와 연결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 경제를 이끌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로 이어지는 문화 산업의 혁신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게다가 한류 스타들과 중소기업 협업 상품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K-팝, 쇼핑, 한식을 결합한 K-컬처 페스티벌, 국제 e스포츠 대회를 통해 한류 팬을 유치하고 전통문화, 순수예술, 스포츠 분야까지도 한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식, 드라마, 예능, 한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해외 한류 팬들을 위한 관광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키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전시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막강해진다면 언젠가 한국이 그 누구보다 앞서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